물 좀 달라고.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근데 뭐 먹을 거 뭐 물 좀 비켜주라. 물귀신이 있는 건가요? 이 이야기는 2017년 주인공인 혜원 씨가 23살 때 겪었던 이야기예요. 대학교에 복학하게 된 혜원 씨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자취방을 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자금 사정에 완벽하게 맞는 아주 저렴한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렴한 집, 위험한 집. 하지만 아주 오래된 건물이어가지고 CCTV조차 없는 데다가 위험한데. 건물에 들어서기만 하면 왠지 모를 서늘하고 축축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건물 세입자가 혜원 씨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야 이거 왜? 너무 싫어. 하지만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여유가 없었던 혜원 씨는 계약서에 도장을 쾅 찍었죠. 엄마 가려고? 이삿날 이제 짐을 옮기는 걸 도와주러 온 엄마가 이거 꼭 현관에 붙여놔. 엄마가 어렵게 구한 거야. 또 시작이네. 아, 알았어. 엄마 말 들어. 아무래도 이 집 느낌이 별로여서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세요. 평소에도 미신을 꼭 챙기는 엄마는 당부 또 당부했죠. 그렇게 이사를 끝내고 밤 12시쯤 혼자 남은 혜원 씨가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놀라서 현관문 쪽을 탁 바라봤는데 누구세요? 저기요. 저 물 한 잔만 주세요. 문 밖에서 웬 가냘픈 여자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너무 심하네. 이 밤중에 웬 여자가 갑자기 물을 달라고 한다고? 세입자가 없다고 했잖아.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혜원 씨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현관에 있는 구멍으로 밖을 확인해 보기로 하죠. 빛이라고는 하나 없는 낯빛에 움푹 들어간 시커먼 두 눈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물 좀 주세요. 근데 뭐가 됐던 일단 여자를 쫓아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겨우 붙들고 물 없어요. 하고 외치자 갑자기 문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정적. 혜원 씨는 현관 구멍으로 다시 눈을 가져갔어요. 방금 전까지 여자가 서 있던 그곳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 문 밖에서는 발자국 소리라든지 하물며 살짝 움직이는 소리조차 나지가 않았는데 그새 감쪽같이 여자가 사라진 것이었죠. 어디 있는 거야? 결국 그날 혜원 씨는 두려움에 떨며 밤을 꼬박 새고 말았어요. 못 자, 못 자죠. 어떻게 자. 하지만 여자의 방문은 그날로 끝이 아니었는데요. 네, 다음 날 시계바늘이 숫자 12를 가리키기 무섭게 저기요. 물 한 잔만 주세요. 반복되는 악몽 같은 상황에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있던 중
문득 혜원 씨의 머릿속에 뭔가 떠오릅니다. 2, 3날 엄마가 쥐어줬던 부적. 서랍 속에 박아두고 깜빡 잊고 있었는데 일단 지금은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잖아요. 빨리 붙여. 다음날 혜원 씨는 부적을 꺼내서 여자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게 현관문 밖에 그렇지. 붙여놓습니다. 일단 그렇게 근데 그날부로 정말 신기하게도 그 여자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고. 귀신인가 봐. 혜원 씨는 이 부적이 효과가 있구나 하고 안심했죠. 그러고 며칠 뒤 혜원 씨는 저녁을 먹기 위해 자주 시키던 찜닭집을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요청 사항에 문 앞에 두고 초인종 눌러주세요 하고 적었죠. 근데 이제 주문을 하고 보니까 집에 물도 없고 휴지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호다닥 편의점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친구한테 저녁을 먹었냐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나 찜닭 시켰지. 먹으려고. 제잘제잘 떠들면서 건물에 들어선 순간 부적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혜원 씨는 도망치듯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현관문 걸쇠까지 모조리 걸어 잠갔어요. 지금 자기를 지켜주던 부적이 없어졌잖아요. 뭔가 금방이라도 여자가 막 다시 찾아올 것만 같은 그런 기분에 무서움을 떨치기 위해서 친구한테 막 아무 말이나 뱉었죠. 그래도 다행히 친구랑 좀 수다를 이렇게 떨다 보니까 긴장도 풀리고 무서움이 조금씩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완전 웃겼던 거 알지? 그래, 그날 뒤로 더 이상 안 왔잖아. 괜히 걱정하지 말자. 그때 배달 왔나 보다. 잠시만. 문 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 두고 가는데. 근데 분명 배달 요청 사항에 문 앞에 그냥 두고 가라고 적어뒀잖아요. 혜원 씨는 한쪽 눈을 현관 구멍으로 가져왔어요. 문 앞에는 배달원이 서 있었는데 맞네. 그 뒤로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는 거예요. 배달원 뒤로? 네, 배달원 뒤로. 자세히 보니까 그 여자였죠. 저기요, 저 배달인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앞에 놓고 가라고 적어놨는데. 그 말에 배달원이 멈칫하더라고요. 요청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았죠. 배달원은 뒤를 돌았어요. 그냥 받는 게 나으려나 하고 고민하던 찰나 그 여자가 따라나갔어요. 붙었어, 거의 붙었어.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혜원 씨는 점차 확신이 들었어요. 그 여자가 배달원한테 붙어서 이 건물을 완전히 떠난 게 분명했어요.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인 혜원 씨는 마지막으로 아무도 없는 문 밖을 확인한 후 아까 분명 배달원 뒤에 붙어서 사라진 줄 알았던 여자가 얼굴을 불쑥 들이미는 거예요. 저기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달라고. 아까 물 샀잖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였어요. 저 멀리 저벅저벅 걸어오는 한 남자가 보이는데 방금 전 혜원 씨네 집 문 앞에 서 있었던 그 배달원이었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물 한 잔이잖아. 물 한 잔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세주라고 생각했던 배달원은 사실 그 여자가 불러온 한 패였던 거예요. 결국 위태위태하게 휘청이던 문이 확 열어 제껴졌고 구세주 같은 경찰차 사이렌 소리. 알고 보니까 이제 끊기지 않은 휴대폰으로 상황을 듣고 있던 친구가 잘했네, 경찰에 잘했어. 신고를 한 거였어요. 와 친구 진짜 구세주. 그 두 사람은 경찰차 소리를 듣자마자 그대로 도망쳤죠. 사람이야? 아니야. 10여 분의 수색이 끝난 뒤 경찰은 골목에 숨어있던 남자와 여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어머. 그런데 경찰의 손에 날카로운 가위가 들려있는 거예요. 갑자기 웬 가위가? 하고 놀라서 바라만 보고 있는데 네가 날 무시했잖아. 뭐야? 알고 보니까 여자는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건물에 혜원 씨가 이사 오는 걸 보고 포교 활동의 목적으로 삼은 거였어요. 자기소 삼았구나. 그래서 입주 첫날부터 혜원 씨를 찾아가 본인 딴에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지만 귀신의 방문이라고 생각한 혜원 씨가 문도 계속 열어주지 않고 심지어 부적까지 붙여놓은 걸 보고 감히 자기를 잡기 취급한다라는 생각에 화가 치솟았던 거죠. 그 이후로 집주인을 맴돌며 혜원 씨를 해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 미쳤나 봐. 그러다 혜원 씨가 편의점에 다녀오며 배달을 시켰다고 친구랑 얘기했던 것을 옆에서 주워 듣고 기회다 싶어서 같은 종교를 믿는 남자를 불러다가 배달원으로 위장을 시킨 거예요. 혜원 씨가 현관문을 열게 만들어서 그동안 자기를 무시해왔던 그 혜원 씨를 푹 가위로 찌르려고 말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의 방문으로 끔찍한 기억만 남게 된 혜원 씨의 첫 자취생활. 야, 그러니까 귀신인 줄 알았는데 결국 사람인 거고. 사람입니다. 예. 배달원이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한패였던 거고. 맞아요. 이게 약간 반전에 반전이 있는 그런 이야기였네요. 이래서 사실은 제가 네. 괴담에서 귀신 얘기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죠. 가장 무섭다. 네. 그건 인정입니다, 진짜. 저는 어느 대목이 진짜 무서웠냐면 이게 한 사람이 좀 이상하게 막 간다라는 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동료 남성분이 거기에 공감해줘가지고 같이 들이닥쳤다는 게 진짜 끔찍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많이 사실 네. 꿈꿔왔던 이 로망이 약간 일정 부분 실현이 됐는데 어때요? 이게 소개를 하니까 더 무서웠어요?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모든 분들이 저를 이렇게 처음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시는데 이 기분이지. 이 공포가 이런 맛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공포지. 찐이 오셨지, 찐이 오셨어. 너무 재밌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이건 저 실정법 위반으로서 이제 경찰도 이제 출동을 했고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로 이제 사건 처리가. 전날 이후로 경찰 쪽에서 연락이 한 번 왔대요. 근데 이게 문제가 저 사람들이 해를 가하려고 했지만 해를 가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집도 아니고. 구속을 당할 거다라는 말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야. 그래. 심지어 이게 사연에 나온 일 말고도 좀 다른 일을 또 당한 것도 있어요. 또 들어보시면 아주 기가 막히는 일들이 또 있었는데 주인공이 침대에 이렇게 누우면 바로 뒤에 창문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그 창문에 실루엣이 보여서 이게 아른아른 비치는 거예요. 도둑인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느낌상 그 여자인 것 같은 또 왔어?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여자가 그 앞에서 10분을 넘게 계속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그 외에 학교 마치고 저녁 6시에 아유. 집에 오는 길에 문 앞에 또 우뚝 서 있는 적도 왜 있었대요. 그래, 그 여자가? 진짜 그냥 그 집이 같은 없나 여자가 봐.
근데 이제 그날 경찰들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시기에 저런 수법으로 조금 아무 집에 초인종을 누르면서 물을 달라고 하는 그래. 그런 포교 방식이 좀 유행처럼 돌았었대요. 잠깐 얘기 좀 하죠. 이제 그럴 때는 뭐 근데 그럴 수 또 있지. 우연찮게 건물에 아까 주인공 한 명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완벽한 표적 대상이 됐던 거죠. 너무 괴롭힌다. 과연 어둑신이 분들이 이번 사연에 몇 개의 촛불을 켜주실지 궁금합니다. 촛불 켜주세요. 너무 궁금한데? 자, 갑니다. 귀신이 아니어가지고. 빠르다. 아까랑 기세가 괜찮네. 그래. 아까랑 기세가 다르다. 속도가 좋아. 예. 자, 벌써 그러네. 올라가. 됐어. 가나보다. 간다. 또 올라간다. 이상하다. 저 하나 여기까지. 와, 세다, 자, 세다. 준씨 물 좀 주세요. 총 37개 이거 봐요. 촛불이 켰습니다.